네, 반갑습니다. 주라됩니다.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볼게요. 그동안 이제 원전주가 워낙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불평등 계약 논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주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V자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됐길래 다시 올라왔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계약은 이제 그 노예 계약이다. 요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노예 계약이냐.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좀 그 돈을 뜯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시장이 판단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전과 한수원이 향후 50년이란 수치도 엄청나게 큰 거고,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가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기술 사용료 2,400억 원을 지급한다. WEC에 2,400억 원을 지급한다. 네, 역시 작은 돈이 아니죠.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2,400억 원 지급하고 9천억 규모의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한다. 라는 계약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 계약도 있지만 요게 이제 가장 이제 불공정했다라는 계약, 그리고 굴욕적인 계약이다. 요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보면은 일단 WEC가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원전의 원천 기술, 그러니까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국내 업체들이 원전을 수출하거나 할 때마다 이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었단 말이죠. 우리 기술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러면서 소송까지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약간 조금 밀려주는 계약이라도 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다만 이제 이런 지급은 대부분 관련 부품을 공급받고 일부는 로열티로 주는 방식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품을 받긴 받아야 되죠. 부품이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리고 2,400억 원을 그냥 현찰로 딱 주는 게 아니고 로열티로 주는 방식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WEC의 원천 기술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가는 좀 줘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코원전 때에는 이제 한수원과 우리 정부가 WEC의 지재권을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체 기술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독자 수주에 나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WEC가 태클을 걸었었던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합의 없이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상 수주가 계속 미뤄지거나 향후에 거액을 물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공정해 보이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이 이제 또 중요한데, 체코 원전 사업 같은 경우, 체코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한 기 사업비가 얼마일까요? 사업비를 현재 얼마로 추정하고 있냐? 13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의 원전 한 기의 사업비는 얼마? 13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WEC에 주기로 한 원전 한 기 기술료 얼마라고 했죠? 한 기 기술료? 2,400억. 2,400억은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금액이다 라고 또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 대비해서 1.85%, 그러니까 2%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WEC로부터 9천억 원어치 기자재를 사야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현재 원천 기술이 WEC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이 얼마 유효하다고요? 50년. 50년은 또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50년은 좀 길긴 합니다. 근데 WEC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독자 모델을 확실하게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50년 조항을 피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술료 지급도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WEC에서 계속 의심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처음에 WEC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로를 개발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술을 벗어나서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냐라고 WEC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독자 기술력을 확실히 법적으로도 근거적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독자 기술의 중요성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동안 이제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가 뭐냐, 북미라든지 EU에 수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 딱 하나, 단독 수주입니다. 그러니까
WEC와 손잡고 함께하는 수주는 북미든 유럽이든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출 자체는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원전주를 급등시켰던 기사가 뭐였어요? 미국 지역에서 수백 개의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독 수주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WEC와 손을 잡고 수주할 수는 있는데, 손을 잡고 수주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몇백 기의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제대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WEC와 함께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원전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그 반등에 좀 이유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런 부분들은 다 알겠고, 요거는 다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대형 원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SMR, 소형 원전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냐, 또 요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WC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SMR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럴 역량도 사실 좀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SMR 수출 때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WC가 자신의 기술들이 한국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MR 사업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표준을 잡을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SMR이 표준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어서 WEC도 SMR 사업을 완벽하게 제대로 하고 있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독자 기술로 SMR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급등했습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한전 기술이 급등을 한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한전 기술이 급등했어요? 자, SMR 사업은 WEC가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한국이 SMR 수출을 할 때 WEC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SMR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전 기술은 뭐를 하냐? SMR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SMR 설계 부분에서 유명한 기업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업을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고 있고 한전기술도 타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전기술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겠구나, 요런 기대감이 부각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의 대장주라고 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이제 한전기술도 꾸준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방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전 KPS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네. 왜? 어찌되었던 간에 원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원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배도, 선박도 한번 팔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큰 걸 파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K2 전차, K난 자주포 이런 것들을 팔았다고 한번 팔았으니까 땡, 돈 받고 땡, 이게 아니에요. 방산 물품도 사서 당장 쓰는 게 아니고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하고 소모품이 있으면 갈아주고, 이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이건 역시도 돈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죠. 수출하고 그 뒤에 관리, 그걸 누가 해요? 한전 KPS. 그 다음에 원전 폐기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전 폐기 시장. 약 500조 원 규모도 500조 원 규모로 최대 평가하는데, 원전 폐기 시장은 그 웨스팅하우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네. 원전 폐기 시장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원전 폐기 시장에서 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냐? 바로 한전 KPS가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들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2의 조선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자 특별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로켓주식클럽 주라사드 구독자 혜택 신청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에 한정해서 제공드리는 건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무료입니다. 분석과 대응 전략, 단타 종가 베팅, 세력주 종목 원하시는 체크해주시면 되고 중복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주셔야 이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원전 관련된 전략들, 그리고 원전 이외의 전략들도 드립니다.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도 써주시면 돼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면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써주시면 그에 대한 전략을 드릴 거고요. 삼자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무료로 전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출을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따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의 핵심 모멘텀 그리고 제2의 조선주가 될 수 있는 종목까지도 정확하게 또 전략들 설정을 해드릴 거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예요? 개인 투자자가 이겨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항상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아야 주식시장이 살아남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에게 밀리지 않는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니까 많이 신청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무료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핵심 이슈들 꾸준하게 영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